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환쌤입니다. 네, 학과론의 선생님들 이야기 보면서 해가 갈수록 더 되는 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독서 능력입니다. 독서. 그러니까 이제 스키마 배경지식을 늘릴 수 있는 독서가 학생들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뭐 한 달에 5권 책 읽었다고 많이 읽었다고 그러고, 어떤 학생은 뭐 보통 700권에서 제가 이제 독서 논술 지도사 전국 모임 주최를 하면서 한 뭐 1000명 정도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700권에서 1500권 1년에 이 정도를 읽혀야 책을 이제 많이 읽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뭐 서너 권 읽어서는 한 달에 뭐 10권을 읽어서는 나중에 보면 단어 수준이 뭐 쫓아가지 못할 만큼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교과서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 난독증 증상이 오는 것처럼 아이들이 파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독서 양에 따라서 판결이 나는데 초등학교에 나중에 이제 학습을 할 때 난독증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는 글을 자주 봅니다. 근데 이렇게 스키마로 700에서 1500권 읽은 아이들은 이제 바탕이 튼튼하니까 다른데 이 격차가 옛날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서의 힘에 대한, 독서에 대한 역량에 대한 차이가 옛날보다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빌려주고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두 번째로 초등부터 이제 학습 시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부터 학원이나 어떤 학원에 가면 과제를 굉장히 하루에 뭐 서너 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제를 통해서 훈련을 해서 학습의 분량, 치고 나갈 수 있는 학습 분량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하루에 5페이지 하면 힘들다 그러고, 어떤 학생은 하루에 50페이지, 50장을 쓰는 숙제를 해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자기가 다룰 수 있는 학습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더불어 이렇게 이제 선행의 수준도 점점 땡겨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한 학생은 초등학생인데 중학생 거를 다 하고 고등학교 거를 해야 하는 이유를 고민할 때, 어떤 학생은 중학교 거를 왜 하냐고, 지금 이걸 왜 공부하냐고 하는 이제 목표의 수준 자체가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선행을 시키면서 일반적으로 선행을 하는 학생들의 학습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라는 거를 이해를 시키는 것과 안 시키는 것의 차이만큼 선행의 수준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 자체가 다르게 되죠. 자, 더구나 지역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옛날에는 보통 그 도시하고 시골 정도만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도시 내부에서 중심지하고 외부 지역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옛날에 한 15점 차이가 났으면 대전시나 중심가하고 외곽하고 15점 차이가 나면 또 다시 이 대전시내 외곽하고 시골은 30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올백을 맞는 애가 대전시내 중심가로 오면 70점을 맞게 되는 거죠, 평균을. 자, 이런 것처럼 지역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대전시 외곽에서 주변 환경에서 뭐 주변이 투자를 안 하면 나도 투자를 안 하고 95점 맞으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95점이라는 게 이 대전시내 중앙에 있는 학교에서 수학 난이도를 보면 여기서 70점 맞는 학생이 이쪽에 가면 시험 난이가 너무 쉬워서 95점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70점이 나오니까 이 30점을 맞으려고 아중바중 공부를 하니까 이게 쌓이게 되니까 3년 동안 쌓이게 되니까 엄청난 실력 차이가 납니다. 이 3년 동안 고생할 걸 이 95점 외곽에서 맞던 애는 고등학교 가갖고 3년 동안 고생하게 되죠. 이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또 다른 고생을 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또 해가 갈수록 그 대형학원이 살아남고 동영상 강의가 살아남고, 아니면 뭐 어중간한 학원이 버텨내지 못해요. 선생님의 수급 문제, 아니면 학생의 뭐 특색 없는 것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개별화된 공부방이나 뭐 교습소나 소수과외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이 개별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이 개별화된 선생님들의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보가 없는 선생님, 학부모들이 뭐 똑같게 생각을 하는 상황에서 이
이 전체적인 그 개별화된 수업에 특정 몇 명만 빼놓고는 그 교습비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 버리고 이 대형으로 싸게 대량으로 쳐버리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쫓아가는 몇 명이 효과를 보는 것을 강구를 하면서 다 마취가 되고 그러면서 요거를 선택하는 사람, 개별화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이 중간 단계가 없어지면서 양극화되기도 합니다. 또 수학에 관한 경우에도 이제 문제집 보면 뭐 고등 수준의 문제집 보면 여기서 이 단계가 뭐 분류하자면 옛날에는 두세 단계로 나눌 수 있던 게 이제 한 10단계 정도로 나눌 만큼 10단계 뭐 10가지 종류의 문제집으로 나눠서 뭐 순수하게 뭐 1등급 아니면 건드리지도 못하는 문제들부터 1, 2등급 푸는 거 그다음에 뭐 3, 4등급 푸는 거 보통 푸는 거 그 다음에 쉬운 문제, 아주 하위권 문제까지 이 문제집의 단계들도 굉장히 이제 상세화되고 점점 좀 세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걸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신규로 진입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의지하거나 아니면 개별 능력으로 더 활용을 하고 이 개별 능력을 확장시켜서 프로그램화 시키려는 노력.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개별 능력으로 이제 양극화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해마다 이제 부모님들의 관리도 이제 치열해집니다. 기왕에 관리를 하면. 근데 이제 아직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정보도 미숙하고 비교 상황도 적으니까 완전히 관리를 하려면 진짜 프로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관리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다 대학을 나온 상황에서 학원 같은 경우에도 순식간에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의 유행의 주기, 이 학원이 확 컸다가 확 하는데 옛날에는 적어도 10년을 갔다면 지금은 2, 3년 동안 반짝하고 사라지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 부모님들에 대한 관리 문제도 있겠지만 참견이나 관리도 있겠지만 선생님들도 이제 개성이 강해져가지고 굉장히 이 학원의 유행 주기나 흐름이나 이합 집산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학원도 이동하고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문제집부터 하니까 아이들의 학습 부담이 날로 심해집니다. 학습 부담이 날로 심해지니까 이 학습 부담 자체를 견뎌낼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 학습 부담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훈련하지 못한 학생들 경우에 학생이 지쳐가지고 지친 학생들, 그래서 멍한 상태까지 되는 학생들이 점차 날로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옛날 아이들은 공부를 못해도 막 빠릿빠릿하고 머리 팍팍 돌아가고 공부를 안 했을 뿐인데 공부를 많이 해버렸는데 지쳐버렸어요. 지쳐버려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못하는, 꼭 컴퓨터 버퍼링 나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에 이렇게 렉 걸린 것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학생들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서 날로 집중화가 되니까 명문고의 영향력도 자사고나 특목고의 영향력도 날로 더 커지는 거죠. 더. 자, 그런 상황에서 그쵸, 매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잠깐 해보면요. 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초등학교 한 뭐 4학년, 5학년,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선행을 한다면 한 뭐 5학년까지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책을 읽혀야 되는데, 필사적으로 많이 읽혀야죠, 책을. 책에 푹 빠지게.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일정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선행을 나가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딜레마입니다. 근데 어쨌든 책을 읽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학원에서 학습을 하면서 과제를 하는데 이 과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과제를 하고 스스로 책을 보고 나갈 수 있는 능력. 이제 학원에서 다 떠먹여주니까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스스로 시키는 능력, 이게 학원들, 자기주도 학습 학원에 좀 늘어난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선행도 명확하게 이제 목표를 정해서 할 수는 없죠, 학생이. 목표를 어떻게 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의 능력에 맞게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선행을 해나가는데, 이 선행을 해가면서 이 단계적으로 선행을 하는 이유,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아이가 이걸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이 지역차가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뭐 인식을 옛날처럼 인식을 하고 또 뭐 굉장히 많은 게 이 학습 과제나 분량이 선행에 대한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거나 지역차를 이해를 못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어쨌거나 이 독서에 대한 왜 교과서가 엄청나게 어려워졌거든요. 중학교 저희 배울 때 고등학교 내용이 다 중학교로 내려갔거든요. 그 다음에 압축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쉬워졌다? 아닙니다. 내용 개념 자체가 쉽게 쓰니까 더 어려워요. 어쨌든 교과서 어려워졌고 선행은 아이들이 많이 하고 지역차는 명확하게 발생을 하고 그렇죠? 대형 학원 이 동영상으로도 충분히 보지만 이걸 다 소화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수업하는 학생들이 있는 한 경쟁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죠. 거기다가 수학 자체가 뭐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풀어야 될 게 뭐 과목당 10과목 10개 정도 그러니까 1등급만 푸는 문제, 1등급도 못 푸는 문제, 1, 2등급만 푸는 문제도 서너 번. 이렇게 충분히 옛날하고 다르게 명확하게 이 문제집들이 단계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고, 문제 유형 자체에 대한 파생되는 문제가 계속 개발돼서 옛날 저희들 풀 때 100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서 뭐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빠져들면 그 아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쓰기도 하지만 빠져들면 뭐 그 개별적인 능력의 선생님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얼마나 지속하느냐 문제죠. 이 개별적인 능력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근데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옛날보다. 그러니까 너무 믿거나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무슨 회사에 무슨 프로그램을 너무 믿거나 방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 개별 능력을 너무 믿거나 아니면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거나 참 아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관리를 하고 대학 나오니까 일단 판단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뭔가 처리를 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게. 그런데 뭐 학원도 이동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게 딱 얘기를 해주면 고마워할 것 같은데 저는 얘기해줍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아이 상태가 이렇다고 딱 얘기를 해도 이걸 알지만 이랬으면 좋겠대요. 알지만이 아니라 알면 그 방식대로 따라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참기가 쉽지 않나 봐요, 부모님들이. 부모 입장에서 이렇지 않냐고. 그렇죠. 근데 객관적으로 말하고 선택하시라고. 그러면 부모가 관리하시는 분들에서 이게 선택을 명확하게 아이에 도움되는 그 객관적인 상담을 해도 다른 데서 아무도 안 하는 뼈아픈 상담을 해줘도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고. 한번 해보라고. 그럼 해보겠다고. 그럼 결과를 보장해달라고 그러는데 결과는 알 수가 없죠. 학생 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냐고. 어쨌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뭐 옛날보다 공부에 지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친 아이들 굉장히 많고 학습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옛날보다 뭐 하루에 뭐 중학교 때부터 12시간 내내 해갖고 막 6년 내내 스트레이트로 달려도 다 해내지 못할 만큼 많고 이걸 버텨내는 애들도 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늦게 시작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뭐 심정적으로 뭐 객관적으로 가능한데 물리적인 시간, 아이들이 이 시간을 해요. 다 이 양을 풀어야 되는 이게 절대적인 객관적으로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냥 일정 부분을 해야 경쟁을 하니까 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늦게 되죠. 똑똑한 애들이. 어쨌든 이런 물리적인 시간으로 아이들을 장기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거의 다 단기 관리를 합니다. 점수만 주고 학원에서도 일단 점수만 주면 책임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으니까 장기 관리 진행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퇴근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왜 지금 이거밖에 안 되냐고 재촉하십니다. 퇴근하시고 재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A라는 사람에서 B라는 사람으로 C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널뛰기를 해나가면서 변해서 갑니다.
A가 책임졌다, B가 책임졌다. 이게 운 좋게 잘 타면 이제 성공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그 뭐라 재검색이라든가 뭐 기본을 다시 밟는다든가 아니면 연속상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A, B, C를 잘 타는데 A에서 잘 탔는데 B로 탔는데 B 자체에서 효과를 못 본다든가 하는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하죠. 뭐 장기를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장기 계획을 짜고 얘기를 해줘도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옛날보다 훨씬 더 점점 지나면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진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치열해져서 그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이것들이 치열해져서 해가 갈수록 독서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학습 시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지역도 중심부여야 되고 그죠? 대형과 이 동영상을 다 보면서 개별적인 수업도 첨가를 해야 되고 그 문제집도 너무 여러 관이 되고 그 프로그램도 알아보면서 개별 능력 있는 선생님도 찾아내야 되고 그런 게 부모님의 몫이 되면서 학원 관리의 책임도 학원 선택의 책임도 부모님이 돼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끊임없이 지쳐가고 이 지친 거를 끝없이 참아줘야 이제 명문고를 들어가든지 명문고를 들어가서 대학에 대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더더더 변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여기 가고 하도 많이 들어서 이거 얘기를 신뢰도 그러니까 사교육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왜 선택의 가짓수도 많아졌죠. 선택의 가짓수도 많아졌지만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많이 그런 걸 했는데 이렇게 안 됐다고 속았다고 그런 걸 했는데 안 됐다고 그러니까 저쪽 학원에서 선생님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내 아이가 꼭 그 돈만 내는 수업료만 채워주는 학생이었던 것 같다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빼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선생님을 또 잘못 만나서 이게 제대로 애가 발전을 못했다고 선생님이 달래가면서 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친 아이들 좋은 선생님들은 지친 아이들이 지쳤다는 걸 표시를 하는데, 그죠? 뭐 진도를 나가고 강한 선생님, 강한 선생님들은 지친 아이들이 표시를 못하고 그냥 따라가죠. 그러다가 처지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은 자기가 선생님 탓이 되는데, 그죠? 어떤 선생님은 막 끌고 가니까 이거 못 쫓아가는 건 아이 탓이 돼버리죠. 자, 뭐 이런 것들도 누구 탓이냐? 뭐 이런 것들도 뭐 선생님의 컨셉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발생을 하겠지만 어쨌든 해가 갈수록 공부하는 거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공부를 시켜서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도 부모의 재력도 그 다음에 명확한 의지도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추지 않으면 일찍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아이들을 맡겨서 그냥 보육해주고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라 라는 그런 학원들이 이제 안 보낼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 관리도 해야 되고 다 보내는데 그런 학원들이 필요한 시점들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아니라 아이들을 놀아주고 뭐 흥미 찾아주고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즐겁게 공부해주고 그렇죠. 그런 학원하고 진짜 지독하게 시키는 학원하고 이런 걸로 또 더더더더 양극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고 템포를 잡아서 지속하게 입시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나는 참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애들을 달래면서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해가면서 일정 부분 내가 생각하는 교육의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애만 끌고 가든지 글쎄요. 그러니까 점점 학원에 대한 그 정체성이 뚜렷해야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